먼저 이제 ICBM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어제 오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ICBM이 오후 2시 34분쯤 포착돼 1시간 10분 이상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고도는 6,200km 이상, 거리는 1,080km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화성 15형 발사 이후 2018년에는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는데 이를 파기한 거죠. 문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북한이 굉장히 큰 도발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동안 발사된 거하고는 달리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요가 아는 게 일본 측에다가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떨어진 거네. 네. 어머,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어머나. 마음의 소리. 이건 마음의 소리예요, 여러분. 절대, 예, 어머. 예. 그리고 이게 이제 ICBM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고각 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년, 뭐 한 4년 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쐈던 건 화성 15호였고 이번 거는 이제 화성 17호라고 명명이 되는데 만일 이제 이게 지금 있는 제형대로만 한다면 소형탄도 10개를 실을 수 있고 거리로 따지면 1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고각 발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이게 미국을 위협할 용도였으면요. 북태평양 상공에다 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일본에다 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진짜 이 6,000km로 올라가는 고각 발사를 쐈다는 얘기는 거의 하늘 놓고 쏜 거거든요. 이거 자칫 빗나갔으면 북한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발사를 한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그 발사를 해서 때려준 거는 우리가 이마만큼의 발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나는 북한이 중국과 일본에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군사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신호를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신호가 실제 나왔다고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미사일의 재원과 어떤 그 근원에 대한 얘기들이 빠져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외계인 특파원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내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ICBM이 북한에서 자체 개발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 미사일 엔진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2007년도에 북한이 지금 한참 그 전쟁이 나고 있는 그 크림반도의 그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2,000톤급하고 3,000톤급 잠수함 2대를 중고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잠수함 2대를 중고 해체해갖고 북한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갖고 온 잠수함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SLBM 미사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기만 판 게 아니다. 잠수함 기술만 판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역설계를 하기 위한 잠수함 판매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안에 SLBM 잠수함 발사용 미사일이 들어있었고 그럼 미사일을 사려고 잠수함을 산 거 아닌가요? 패키지로 산 거지. 그래서 이 미사일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무수단 미사일입니다. 무수단.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500km 거리 범위를 안 벗어났어요. 근데 이게 3,000km 가까운 또는 5,000km 이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무수단 미사일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무수단 미사일을 150기 이상 갖고 있다라고 열병식에서 북한이 계속 보여줬어요. 근데 쏘는 걸 못 봤어. 그래서 이 미사일이 진짜 전력화되어 있는 미사일인 거냐라는 의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건 잠수함 발사
형이기 때문에 잠수함에서 발사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발사대나 유도 장치를 별도로 북한이 제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육상에서 쏘려면 지대공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지대공이나 지대지로 쏘기 위해서는 이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체, 유도 기술, 발사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우리 그 국방부나 군사 전문가들의 핵심이었다는 거지. 근데 북한이 이러한 유도 기술을 못 갖췄어요. 물론 이제 지네들은 자체 위성도 띄운다고 하는데 현재 북한이 스스로 띄워 올릴 수 있는 위성의 수준은 옛날 스푸트니크 그 정도 수준인 거고 러시아. 아직 그 위성 제조 기술을 갖고 있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도 눈 감고 쏴야 돼. 깜깜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공사노차 뭐 몇백 미터 안에 떨어뜨릴 수 있는 유도 능력은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 감고 돌을 멀리 던질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거지. 문제는 물론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이번처럼 정확하게 표적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하다고 하는 게 바다에다 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섬이라든지 우리는 저기 무인도에다가 탑캐 그려놓고 그 십자선 안에다 꽂잖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북한은 그냥 그 바다가 표적이었어요. 거기 쏘고 그렇지. 싶었어요. 그 근방에다가 네. 대충 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야, 우리는 대충 쏴도 돼. 왜? 우리 핵이 있거든. 뭐 이런 주장인 거거든.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딱 중간 지점이죠. 있는데 딱 일본 EEZ 안에 딱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우리 이 정도 조준 능력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 요거를 지금 반경을 다시 이렇게 쭉 돌리잖아요. 그러면 북경과 모스크바가 저 원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정도 고각 발사면 러시아나 중국도 요격 못 해요. 아니, 6,000km로 올라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고각 발사로 떨어지면 마하 10에서 20 가까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핵을 안 실어도 핵무기급 위력을 갖춘 무기를 갖췄다는 거지. 모스크바는 아니고 북경. 북경 지역과 러시아 전역이 거의 들어가요. 그래서 요러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게 쭉 확인은 됐으나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각 발사 능력이 4,200km에 한 직선거리로 10,000m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그걸 50% 이상 개선한 미사일을 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사일에 달려있는 추진체는 어차피 지금 개발을 했는데 이게 순수하게 북한 기술인 거냐라는 얘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어서 미사일을 로켓을 쐈잖아. 그래서 호주 앞바다까지 보냈잖아, 우리는. 로켓이 아니고 위성 발사를 했잖아. 위성. 근데 네. 위성 발사에 실어놓은 더미가 호주까지 날아갔잖아. 호주 넘어서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호주 그거를 남부 가갖고 우리 잠수함이 또 건져왔잖아. 네. 정말 신기한 일이지. 어떻게 거기 갔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 국산 기술로 했어요. 근데 현재 북한이 이번에 쐈던 미사일 엔진은 RD-250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70년대에 우크라이나에서 제조한 엔진이라는 거죠. 70년대. 네, 70년대. 그래서 이 RD-250형 엔진이 70년대 개발됐으니까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그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에 있는 이름이 너무 어렵다.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유즈마시라고 하는 로켓 엔진 공장이 있어요. 이 로켓 엔진 공장에서 40년째 이 로켓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진들이 아직도 수출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민간 개발 업체들, 그러니까 민간 우주 개발 업체들 같은 데도 이 로켓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번 전쟁통이 나면서 그 공급이 끊겼겠죠.
그래서 이 공급이 끊겨 있는 상태에서 이 로켓 엔진을 이용한 미사일이 이번에 발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의 경우에 지금 ICBM 기술에 활용하고 있는 백두산 엔진은 우크라이나 엔진 RD-250을 개량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뭐 다른 한국일보 기사에도 나와는 있네요. 네, 그래서 이 RD-250을 개발하는, 이게 이제 70년대부터 개발했는데 2017년에 아까 얘기했던 화성 14호를 쐈단 말이야. 그때 이 화성 14호를 쐈을 때 이 엔진을 북한에 이식해 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과학자예요. 이 사람들 9명이 갔어. 명단까지 나와 있어. 이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에 있는 거예요. 어? 그럼 그때 못 돌아가신 거예요? 못 간 거지. 거의 정착하신 거지, 지금. 에? 설마 우크라이나로 안 보내준 거야? 우크라이나보다 살만하게끔 해주지 않았을까? 그 정도 기술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수한 기술을 갖고 어느 정도 국산화에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RD-250 엔진을 뭐 다수 엮어가지고 지금 이번 미사일을 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요 제품들, 그러니까 부품들이 러시아에 있는 에네르고 막시라고 하는 공장에 부품을 사용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에네르고 막시가 우리나라 누리호의 로켓 기술을 전수했던 회사입니다. 한 뿌린 거야. 뭐 그런 데서 뿌리를 쳤으니까. 아니 이게 다 러시아 기술이라는 거지. 아, 소련. 네, 그러니까 뭐 소련 망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소련. 우리 쪽으로 넘어왔던 기술을 지금 북한과 우리가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북한은 70년대 기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누리호 기술, 누리호에 들어간 로켓이라고 하지만 로켓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날씬한 미사일 같은 모양을 굳이 취하고 있는 이 엔진과 기술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이러한 로켓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망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핵심 기술자들이 비밀리에 한국에 입국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윤 씨가 당선된 대한민국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윤 씨가 당선될 줄 모르고 온 거지. 아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외계인의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기술을 우크라이나에서 쭉 받아오다가 이게 양아친 거야 사실은. 지금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기술, 미사일 기술, 잠수함 기술을 우크라이나가 제공을 한 거거든. 근데 이 끈끈한 관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긴 상태에서 다급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도 있고 일본의 어떤 도발도 있고 또 러시아나 중국 사태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 놔두면 어차피 다 평화 시대 가면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차원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제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과 일본 사이에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 수역이라고 그러고 북한은 북한 수역이라고 우기는 지역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요게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일본인데 그래? 아니 이게 여기 홋카이도에서 한 150km 떨어졌는데 네. 이제 북한하고 얘네들 우기는 거는 이렇게 이제 200해리씩 나눠가지고 서로 나눠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잖아. 200해리면 다 합쳐져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 북단하고 서로 반 정도 거리를 나눠갖고 해역을 나누고 여기는 공동 해역인 거야. 공동 관리 해역인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북한도 우리 영역 안에다 쌌다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거 안 넘어가고 괌 쪽으로 안 넘어가고 여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 어쩌고 이걸 못 한다는 거지.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G7 회의한다고 우리 시다가 막 일본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후련하게 이걸 한 방 때려줬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뭔가 북한에 빠른 반응을 해야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카운트다운 23, 네. 4월 17일에 대한 뭔가 기대치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군사 기밀 정보를 송 작가 TV 아니면 어디서 알려주겠어요? 네. 무섭네요. 네. 네, 뭔가. 이런 얘기는 송 작가 TV에서만 들으실 수 있죠. 송 작가님만 하시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송 작가. 맞아요. 우리 안 했어. 우리 안 했어. 저희는 모르고요. 송 작가님만 아시는 얘기고요. 난 그래서 몰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이 로켓 기술을 가지고는 있으나 70년대 기술이고 부품 자체를 직접 생산 못하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핵탄두 소형화 기술, 그러니까 500kg 미만으로 핵탄두를 소형화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기술 부분 안에서 검증을 아직 못했고요. 또 하나는 유도 기술에 대한 것도 검증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깜깜이로밖에 쏠 수 없는 수준의 현재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 요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 북한이 중국 관련해서 여러 이걸 번 왜 말씀- 우리가 알아야 돼? 응? 새로 당선이 된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선된 놈은 관심이 없거든.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용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거든. 용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 용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거든. 심지어 캠핑카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니까. 아무튼 요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닥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북한도 사정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일단 정필이를 비롯한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 외국계 회사들이 대북주라든지 이와 관련한 주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이거 취임 후에 엎어치기 하려고 그런다. 말하자면 중간에서 털어먹기 하려고 지금 사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종필이 얘네들이 이렇게 단기로 뭐 뽑아먹으려고, 오늘 종필이는 JP모건입니다, 여러분. 네, 종필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좋게 내놓고 있고 매입을 늘려가고 있고 기관도 동참하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을 보면, 그리고 뜬금없이 대화가 오르는 현상을 보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물밑 작업이 상당히 진행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D-23이 뭘지 너무 그러니까. 궁금하네, 진짜. 4월 17일 기대가 됩니다. 이 얘기는 저희 방송에서만 하는 네. 걸로. 네.